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당시 지금하고 비슷한 상황이지만 가장 큰 심각한 문제는 남북 관계가 경직성을 넘어서 단절되기까지 했었고 또 뭐 빈부격차, 대중소기업 간 격차를 비롯한 각종 격차가 너무 컸고 그래서 내가 가서 이런 걸 좀 고쳤으면 좋지 않겠나는 생각을 했었어요. 남북 관계에서는 당시까지 개성공단이 40%밖에 완성 안 됐었거든요. 최근까지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40%를 100%로 올리고 개성만 해요. 해주, 신의주, 원산도 하고 왜 북한만 합니까? 철원, 고성도 하고 해서 거기에 이른바 성분 좋다는 북한 사람들 5만 명, 10만 명씩 각 공단에다가 가서 일하게 하면은 그 공단은 나만의 커다란 선전장이 될 겁니다. 그분들이 자기 집에 안 가겠습니까? 가서 이것저것 보고 다 얘기할 거고 그게 나만의 큰 선전장이 될 거고 또 하나는 우리가 언젠가 통일이 될 거 아니에요. 지금 통일되는 거는 혼란을 가져올지 모르지만 여러 가지 준비 과정을 거쳐서 통일이 될 텐데 통일이 되면은 무슨 체제를 하겠습니까? 자본주의 체제 하지 않겠습니까? 자본주의 체제를 갖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때 자본주의 체제를 갖게 됐을 때 남한 주민이나 북한 주민들이 거기 잘 적응해야 되잖아요. 근데 북한 주민들이 공단에 와서 자본주의를 배워간다고 한다면 통일 후의 과정이 굉장히 발전이 스무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하러 간 거예요. 사실 총리 하는 게 그 욕심이 하나 있어. 가서 그냥 국무회의 할 때마다 국무위원들한테 아니 왜 그 돈 안 드는 거 좀 주는데 뭐 이렇게 아깝습니까? 약도 주고 우유도 주고 저 쌀도 주고 비료도 주고 다 합시다. 그래갖고 국무위원들이 용감하시네요. 별 말씀 그런 말씀 다 하시네요. 용감하게 뭐 상식 얘기하는 건데 뭐가 이렇게 용감합니까? 그래갖고 좀 뭔가 좀 바꿀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저쪽 친구들이 3월 26일 천안함 폭침 사건을 일으켜갖고 3월 27일 아침에 그냥 우선 백령도를 가자 그래요. 그 헬리콥터 타고 백령도에 갔다 왔습니다만 그 다음부터는 그 말 한 번도 못했어요. 뭐 지금 지난 2월에는 작년 2월에 개성공단이 폐쇄되지 않았습니까? 정말 눈물을 흘렸어요. 이 나라의 통일은 점점 멀어지겠구나 하는 생각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개성공단이 같은 게 한 10개 정도 있으면은 거기서 한참 일하다가 5년, 10년, 15년 지나면 이게 통일 아니여 이렇게 생각하기를 바랬던 건데 작년에 개성공단이 폐쇄돼서 통일의 길은 또 멀어졌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죠. 저는 지금도 이거는 빨리 재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개성공단이라고 하는 건 남북한 간의 동반성장의 아주 상징적 의미를 가지는 것이고 미국 사람들은 미국의 그 정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금 동독 출신의 비엔나 대학 교수인 퍼스트 네임이 프랭크라는 사람이 아까 제가 말한 그대로 얘기를 했어요. 이 개성공단이라고 하는 건 한 통일에 아주 결정적인 전기를 마련해 줄 것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송 기자께서 저보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빨리 재개해야 된다. 남북한 간의 동반성장이 통일의 필요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통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저쪽 주민들한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독일식으로 한다면 이쪽 주민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남북한 격차가 굉장히 크면 남한 주민들이 통일을 몇이나 할 거예요. 우리 주위 젊은 애들한테 물어보고 야 통일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 선생님 꼭 해야 돼요? 그런 식으로. 우리는 어릴 때 말하고 꿈에도 서오는 무슨 수를 써서 통일했잖아요. 그래서 이 남북 간의 경제 격차를 줄여야 되는 남북 간 동반성장을 해야 되고 남남 간의 동반성장도 통일의 필요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지금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데 어느 정도 심한지 아세요? 잘 아시겠지만 상위 1% 소득자들이 15% 법니다. 아시죠? 10%는 48% 벌어요. 48이나 50이나 비슷하다고 보면 10% 사람들이 소득의 50%를 가져가요. 정말로 리얼하게 10대 90의 사회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 상황이 점점 나빠지고 있는데 그것이 고착화돼서 남한에 북한 사람들이 보기에 남한에 저것들 뭐 통일이 되면 우리는 오늘쯤 될까? 근데 북한 주민들이 통일을 원하지 않을 겁니다. 다 아시다시피 지금
남북한은 물론이려니와 동북아 전체가 일촉즉발의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한반도를 둘러싼 4강의 지도자들이 그 평화를 위해서 지금보다는 훨씬 더 발언과 행동을 자제했으면 좋겠고, 네. 또 남북한 지도자들, 또 남북한의 지도층들은 너무 경직적으로 네. 생각해서 좀 더 유연하게 네. 남북이 대화를 지금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한국전 6.25 전에 네. 참전 당사국들인 한국하고 북한, 중국하고 미국 넷이서 만나갖고 평화를 위한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빨리 해결해야 되는 건 어떻게 하면 좋겠냐. 제가 우선 저는 정부가 먼저 나서서 정말 다각도의 외교적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대통령도 없고 대통령이 없는 마당에 외교부 장관이 무슨 힘이 있을까만 생각합니다만, 그분들이 해야지만, 제가 만약에 그 위치에 있다고 한다면, 중국, 미국 양쪽 가서 다 설득을 하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가서 뭐라고 그러고 싶어요. 저는 미국 가서 한미 동맹은 인정한다. 한미 동맹이 정말로 중요하다. 그리고 사실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 때문에 우리가 국방에 대한 걱정을 덜고, 국방에 대한 걱정을 덜고 경제 성장을 잘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 모든 국민들이 다 고마워한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지난 20여 년 동안 중국하고 경제 관계가 굉장히 깊어졌다. 우리는 중국 수출의 4분의 1 가까이가 중국으로 가고 있고, 중국과 물건뿐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을 한류라든가 이런 보이지 않는 것들의 교육도 굉장히 많다. 당신들이 사드 와서 배치한다고 그러니까 중국에서 보복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조금 우리가 중국하고 외교적 노력을 할 테니 조금 연기시켜주면 안 되겠냐. 만약에 이것이 배치되고 중국의 보복이 강하게 되면 한국 경제가 어렵게 될 텐데, 한국 경제가 어렵게 되면 우리 한미 동맹 두 나라 중에 하나, 당신들 괜찮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근데 중국 가서는 또 중국 가서도 마찬가지로 한미 동맹이 정말 5, 60년 동안 우리를 경제 발전하는데 크게 도움이 됐는데, 미국이 어떤 목적으로인지는 얘기는 안 해. 미국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이쪽에서 강하게 거부하기 힘들어서, 나는 그 책임자는 아니었었지만 그렇게 한 것 같다. 그러니까 저쪽 중국도 경제적 보복 또는 다른 보복을 한다 할지라도, 지금 대기업들은 보복을 당연히 딴 데 가서 갈 때가 좀 있겠지만, 중소기업들은 여기만 지금 목매고 있는데 얼마나 힘들지 않냐. 지금 한국이 경제적으로 어렵게 되면 중국 좋겠냐. 지금 중국하고 한국은 정말로 경제적으로 한국과 미국이 한미 동맹, 군사적 동맹을 갖고 있다면 한국하고 중국은 경제적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나라인데, 한국 경제 잘못되면 당신들도 손해보는 거 알지 않냐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해요. 저는 그 두 가지 옵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그때 헌법으로 안 된다고는 했지만 헌법 고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울이 관습적으로 대한민국의 수도이기 때문에 서울 전체를 세종시를 못 옮긴다 이렇게 돼 있었죠. 예. 뭘 못 옮긴 게 뭐 있어? 헌법 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건데 헌법을 고쳐갖고 대한민국의 수도는 세종시로 한다고 그만이지. 부칙에다 그건 어떤 조에다 넣으면 그만이지 않겠습니까? 이게 첫째번 옵션이에요. 그거 지금보다 그게 훨씬 낫습니다. 지금 말이에요. 자꾸 헛소리들 하잖아요. 국회 분원을 여기다 둔다. 그 우리는 좋은데 서울 사람들 싫어할 것 같은데요. 국회 분원해봐야 국회 수도. 글쎄 국회 분원을 여기다 둔다 하는 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대한민국의 법은 지금 국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부가 발의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건 잘 아셔야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지금 이제 그 안에 조금 단점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겁니다. 지금 세상은 도시경제하거든요. 상하이, 도쿄,
서울, 저 와싱턴 이런 식으로 베이징 이런 도시 경쟁을 하는데 저 세종시를 이 국제적인 도시로 언제 만들까 하는 걱정이 좀 있습니다. 그게 하나의 걱정이지만 저 지금보다는 그래도 그게 훨씬 더 낫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옵션은 세종시를 원점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여기 지금 그러면 거기에는 비용이 들겠죠. 옮겨가는 데도 비용이 들고 여기 있는 여러 가지 그 뭐라 그럴까 사회 간접 자본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문제가 있을 텐데 그거는 따져봐야죠. 여기 이제 종합청사 이런 것들을 다른 목적으로 쓰는 방법도 강구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런 것들은 정말로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투표에 붙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가장 가까운 전국적인 선거에서 예를 들자면은 이번에 대선이 있으면 대선에서 세종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도 한번 국민투표에 붙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을 다 옮긴다는 안하고 원점으로 간다는 안 두 개 다가 현재보다는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도를 다 옮기든지 그걸 아까 말씀하셨듯이 서울에서 다 반대할지도 모르고 뭐 잘 모르고 그뿐만 아니라 양 안이 둘 다 장단점이 있으니까 그 국민투표에 붙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 2010년에도 이명박 대통령한테 아주 3번에 걸쳐서 간곡하게 국민투표 붙이십시오 했어요.